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쏠려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우리 국민, 즉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한국인 기술자들이 영장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속되고 일주일간 구금되면서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에 즉각적인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5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던 삼성전자의 텍사스 프로젝트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장 건설 일정 전체가 뒤흔들리며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텍사스 주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우리 돈 약 3,500억 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긴급 투입하며 삼성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14개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투자 조정을 고려하며 탈미국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대신 한국 내에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기업에 미래를 걸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대신 오히려 한국의 일자리만 늘려주는 최악의 역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지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분노의 화살을 한국 기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하고 비상식적인 이민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에 달하는 연간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첨단 산업에 인재 고용문을 걸어 잠근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총알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사건 앞에서 모두가 현대차가 대미 투자를 전면 철회하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지아주 공장에 27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미국 사회를 향한 고도의 전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현대차는 곧바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개 채용 행사를 열고 특히 군 관계자와 재향군인들을 환영한다며 미국 사회의 핵심 계층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행정부의 잘못을 명확하게 비판하며 모든 책임이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현대차 북미법 인장이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관세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담대한 행보는 라이벌인 일본 자동차 업계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당초 일본 차들이 관세 인상의 혜택을 얻고 한국 차를 압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달리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현대차가 가격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오히려 일본 차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와 같은 일본 업체들은 기존 2.5%에서 15%로 오른 관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내 생산을 줄이거나 차량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와 도요타는 이미 미국 수출량을 줄이고 남미와 유럽으로 눈을 돌리며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위기 대응 전략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경쟁사들과 달리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절대 강자가 되었던 성공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조지아의 위기 속에서 제2의 러시아 신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자신감은 더 이상 미국 정부의 정책 변수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두 개의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무역 협상 테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핵주권을 결정지을 극비의 안보 협상 테이블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 역시 매우 전략적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며 미래 산업의 패권을 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착 상태를 깰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데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물론 미국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을 뚫고 미국까지 진출하려는 한국 방산에 대한 견제 심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류는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죠.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우리 정부는 자주 국방 카드를 더욱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경우 그 손해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책임져야 하는 미국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방개혁 4.0은 병력 자원 감소를 첨단 기술로 상쇄하며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미국의 차가운 정치적 모습과 K-팝에 열광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미국 젊은이들의 모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국 배치가 높은 급여와 안전한 인프라 그리고 매력적인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의 복무로 인식될 만큼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미국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로 시작된 한미 간의 갈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와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는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변곡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맞서 자주 국방의 기치와 핵주권 협상 카드를 내밀며 국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 뉴욕 월가에서 투자를 호소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해오는 미국 행정부와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을 벌여야 하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이야말로 새로운 한미 관계의 서막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당당한 글로벌 리더로서 경제와 안보를 양손에 쥔 채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월드 리포트 K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